네. 얘들아, 네.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알겠니? 멍. 리나도 안녕. 안녕. 좋은 친구 나눔 행복한 분홍이. 리더는 항상 풍요로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에요. 풍요로운 마음은 나누어 줄수록 더 부자가 되는 것을 아는 마음이지요. 다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더 부자가 될 수 있냐고요? 행복한 분홍이를 읽어보세요. 리더에게 필요한 나눔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어요. 한국 영 리더십 센터.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어느 빈터에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피어났어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반들반들하고 향기 좋은 분꽃이 있었어요. 그 분꽃은 바로 분홍이었어요. 분홍이는 하양이와 노랑이보다 훨씬 예뻤어요. 분홍이는 늘 자기의 예쁜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지요. 하양이가 내뿜은 향기를 맡고 나비가 날아왔어요. 나는 팔랑이야, 좀 쉬어가도 되니? 하양이는 나비에게 꽃잎을 살짝 내주었어요. 노랑이가 만든 달콤한 꿀을 보고 꿀벌이 다가왔어요. 난 윙윙이야. 네 꿀 좀 나눠 줄래? 노랑이는 꿀벌에게 꿀을 나눠 주었어요. 팔랑이는 날마다 하양이를 찾아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초록 대문지바이가 오줌을 싸서 엄마한테 혼났대. 하양이는 팔랑이가 꽃잎에 앉으면 좀 무거웠지만 팔랑이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 꾹 참았답니다. 윙윙이도 날마다 노랑이를 찾아와 노래를 들려주었어요. 내가 새로 만든 노래야. 윙윙윙. 하지만 분홍이는 향기를 나눠주는 것도 꽃을 나눠주는 것도 싫어했어요. 아이, 귀찮아. 저리 가. 나비가 앉으면 내 예쁜 꽃잎을 망가뜨리잖아. 또 벌에게 꽃을 주다가 꿀을 주다가 쏠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날부터 분홍이는 향기도 내뿜지 않았고 꿀도 깊이 깊이 감춰두었지요. 살랑살랑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분홍이는 꽃잎이 떨어지지 않게 힘을 꽉 주었어요. 고운 빛깔이 바래지 않도록 애쓰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분홍이는 자꾸만 슬퍼졌어요. 그때 하양이와 팔랑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노랑이와 윙윙이의 노래소리도 들려왔고요. 나만 외톨이야. 분홍이는 수줍게 향기를 내뿜어 보았어요. 내 향기를 맡고 나비들이 찾아올까? 그러고는 꼭꼭 감춰두었던 꿀도 살며시 내놓았어요. 내 꿀을 먹으러 꿀벌들이 찾아올까? 그러자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분홍이의 꽃잎에 앉았어요. 안녕, 난 헐헐이야. 너한테서 참 좋은 향기가 나. 잠깐 꽃잎에 앉아서 쉬어가도 되니? 응, 그렇게 해. 나 저기 보이는 나무 밑에 뭐가 있는지 아니? 그곳에 다람쥐가 모아놓은 도토리들이 굉장히 많아. 처음으로 친구가 생긴 분홍이는 기뻐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다음 날에는 꿀벌이 날아왔어요. 안녕, 난 붕붕이야. 나한테 꿀 좀 나눠줄래? 응. 와, 정말 달콤한 꿀이구나. 붕붕이의 칭찬에 분홍이의 꽃잎이 더욱 발그레해졌어요. 참,
이건 내가 만든 살랑살랑 춤인데 볼래? 붕붕이의 춤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분홍이는 깔깔대며 웃었어요. 헐헐이와 붕붕이는 날마다 분홍이에게 놀러왔어요. 어느새 분홍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지요. 하양이와 노랑이가 왜 항상 즐거워 보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날씨가 추워지자 친구들은 더 이상 놀러 오지 않았어요. 아름답던 꽃잎들도 모두 시들어 떨어졌어요. 하지만 분홍이는 슬프지 않았어요. 예쁜 꽃잎 대신 분홍이의 품에는 통통하고 동그란 씨앗이 생겼거든요. 분홍이는 씨앗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헐헐이가 처음 꽃잎에 앉았을 때 얼마나 설레었는지, 붕붕이에게 꿀을 나눠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헐헐이가 들려준 재미난 이야기도 해주고, 붕붕이가 가르쳐준 춤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씨앗은 분홍이가 들려준 이야기를 들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답니다. 톡! 드디어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다음 해 여름, 분홍이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예쁜 아기 분꽃이 피어났어요. 아기 분꽃은 힘껏 진한 향기를 내뿜었어요. 꿀벌들과 나비들이 아기 분꽃을 찾아왔죠. 아기 분꽃은 꽃잎을 내주고 맛있는 꿀도 나누어 주었어요. 아기 분꽃은 많은 친구들이 생겨 행복했답니다. 이야기 속 리더십, 나눔이 전하는 행복. 이 책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눠줄 줄 모르던 분홍이가 결국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나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적은 빈터에 예쁜 분꽃들이 피어났어요. 하양이, 노랑이도 아름다웠지만 그 중에 분홍이가 가장 예뻤지요. 분홍이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자랑스러웠고 혼자서만 간직하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하양이는 자신의 향기를 맡고 찾아온 나비에게 꽃잎 한쪽을 빌려주었어요. 그러자 나비는 하양이에게 숲속 이야기며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하양이는 나비가 꽃잎에 앉아있는 것이 무겁기는 했지만 나누는 것이 좋았어요. 노랑이는 꽃 속에 간직하고 있던 꿀을 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꿀을 받은 벌은 대신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주었지요. 하양이와 노랑이는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나비랑 벌과 친구가 되니 외롭지도 않았고요. 가을이 되자 찬바람이 불었어요. 분홍이는 자신의 향기와 꿀, 꽃잎이 사라질까봐 꼭 붙잡고만 있어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분홍이는 용기를 내어 나비와 벌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지요. 분홍이는 그제서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작은 씨앗밖에 남지 않았지만 분홍이는 여전히 행복했어요. 씨앗을 통해 나눔의 행복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작은 분꽃 분홍이의 잔잔한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답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하양이와 노랑이는 무엇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나요? 분홍이는 왜 자신이 외톨이라고 생각했나요? 그때 분홍이의 기분은 어땠나요? 꽃잎이 시들었지만 왜 분홍이는 슬프지 않았나요? 분홍이는 씨앗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었나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라고 상상해 보세요. 분홍이는 새에게 예쁜 꽃을 보게 하고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새는 분홍이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리더십 속 나눔. 나누면 기쁨 2배, 행복 3배. 나누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해요. 흔히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된다고 말을 하죠. 나누어 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줄어드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물론 물질적인 것, 예를 들어 먹을 것이나 물건은 줄어들겠지요. 하지만 나누어 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신기하게도 나누어 줄수록 더욱 커진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테레사 수녀는 마더 테레사로 불려요. 온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테레사 수녀는 엄마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그들을 위해 일을 했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받은 상금의 전부를 빈민들을 위해 썼으며 상도 자신의 이름이 아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나누어요. 첫째, 나의 것을 친구와 나누세요. 내 장난감이나 내 학용품, 먹을 것을 친구와 나누며 나눔의 기쁨을 배워보세요. 둘째,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놀이터 청소, 어린이 도서관의 책 정리, 안 쓰는 장난감 나누어 주기 등 찾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많이 있어요. 리더십 실천해보기. 나누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친구 사이의 나눔도 좋지만 더 큰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모님과 함께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에 대한 감동적인 기사를 찾아 읽어보세요.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문제 해결. 멈춰서 생각하기 1.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옳은 일인지, 멈춰서 생각하는 것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습관이에요. 5초, 10초의 잠깐 동안이 우리 행동의 결과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한국 영 리더십 센터. 나는 동화나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따리에 바리바리 담아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란다. 이렇게 잠시 멈춰서 숨을 돌리고 나면 남은 길을 갈 힘이 다시 솟곤 하지. 이왕 앉은 김에 이야기 하나 해줄까? 동화나라의 주인공들은 멈추는 법을 잘 몰라. 주인공은 원래 위험에 잘 빠지잖아. 그때 잠깐만 멈춰서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쉬울 텐데 말이야.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알지? 어느 날 사기꾼 2사람이 임금님을 찾아와 세상에 하나뿐인 옷을 짜주겠다면서 돈만 받고 빈둥빈둥 놀았어. 그러고는 지혜로운 사람한테만 보이는 옷을 짰다며 임금님과 신하들을 감쪽같이 속였지. 임금님은 결국 벌거벗고 행진을 했지 뭐야. 만약 임금님이 잠깐만 멈춰서 생각했다면 잠깐 그런 옷감이 있다니 믿을 수 없군. 임금님은 신하들을 한 명씩 불러 옷의 생김새를 물었어. 파란색의 줄무늬 옷이옵니다. 금색의 새들이 수놓여 있습니다. 단 한 명도 같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 너희들이 바보 소리를 들을까봐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리고는 2 사기꾼을 감옥에 보내버렸지. 이런 이야기가 되었을지도 몰라. 그럼 아기돼지 사명개는 어떨까?
첫째는 짚으로 집을 짓고,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어. 그리고 못된 늑대가 입김을 한번 훅 불자 첫째와 둘째의 집은 홀랑 날아가 버렸지. 만약 잠깐만 멈춰서 생각했다면 첫째는 짚으로 집을 지으려다가 잠깐 짚은 가벼워서 바람에 불면 휙 날아가.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지으려다가 잠깐 나무는 가벼워서 바람이 불면 쿵 무너져. 그래서 결국 아기돼지 삼형제는 셋째를 따라 튼튼한 벽돌집을 지었어. 못된 늑대는 계속 훅훅 입김을 불다가 주둥이만 뾰족하게 튀어나왔대. 호호,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자, 이번에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야. 오누이의 엄마를 잡아먹은 호랑이가 엄마 옷을 입고 오누이를 찾아간 것은 알지? 오누이는 깜빡 속아 문을 열어주었어. 하지만 호랑이인 것을 알고 나무 위로 도망쳤어. 그래도 호랑이가 쫓아오자 오누이는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 오누이가 잠깐만 멈춰서 생각했다면 잠깐 진짜 우리 엄마인지 알아보자. 오빠가 호랑이에게 물었어. 진짜 엄마라면 우리 이름을 말해보세요. 아, 그게 말이지. 그러니까. 오누이는 호랑이가 우물쭈물하는 동안 후다닥 뒷문으로 도망쳤어. 호랑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쭈그리고 앉아서 보름이, 달래, 아니면 질뜨기, 만드기, 그것도 아니면 꽃분이, 꽃순이, 밤새도록 이러고 있었을지도 몰라. 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들려줄까?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잖아. 그런데 세상에 그 발빠른 토끼가 거북이에게 지고 말았어. 잘난 체 하던 토끼가 경주를 하다 말고 드르렁 굴굴 낮잠을 잤거든. 만약 토끼가 잠깐만 멈춰서 생각했다면 잠깐, 내가 잘 때가 아니지. 깊이 잠들어서 못 일어나면 어떡해? 토끼는 다시 깡충깡충 뛰었고 결국 경주에서 거북이를 크게 이겼지. 토끼야, 넌 역시 잘 뛰어. 거북이는 토끼를 등에 태우고 바다 구경을 시켜주었대. 이런 이야기가 되었을지도 모르잖아. 이번엔 청개구리 이야기를 해줄게. 청개구리는 엄마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반대로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병든 엄마가 죽으면서 냇가에 묻어달라고 했지. 슬퍼하던 청개구리는 처음으로 엄마 말을 따라 냇가에 무덤을 만들었어. 그러고는 비가 올 때마다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골개골 울었대.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 생각했다면 잠깐, 비가 오면 냇물이 불어 무덤이 떠내려갈 텐데. 엄마는 내가 반대로 할 줄 알고 거꾸로 말한 거야. 그동안 난 정말 나쁜 아들이었구나. 엄마가 돌아가신 뒤 청개구리는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만들었어. 그러고는 비 오는 날마다 엄마 무덤가로 가서 노래를 불렀지. 이런 이야기로 끝났을지도 몰라. 자, 내 이야기가 재미있었니? 문제에 부딪히면 행동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마. 나도 이제 그만 쉬고 일어나 볼까? 어서 동화나라에 가서 보따리에 한가득 재미있는 이야기를 모아서 돌아올게. 안녕. 이야기 속 리더십. 잠깐이지만 중요한 순간. 이 책은 동화나라의 이야기들을 보따리에 가득 넣어가지고 다니는 이야기 할머니가 동화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멈춰서 생각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이야기 보따리 한가득 재미난 이야기거리를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이야기 할머니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려주었어요. 만약 임금님이 잠깐 멈춰서 생각을 했더라면 잊지도 않은 옷을 가지고 속이는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았을 거예요. 아기 돼지 삼형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어요. 지프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은 힘이 센 늑대가 금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았다면 아기 돼지 삼형제 모두 벽돌집을 지어서 늑대를 물리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도 호랑이가 엄마 행세를 하며 오누이들을 잡아먹으려 할 때에 잠깐 멈춰서 생각을 했더라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도 호랑이에게서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해주지요. 낮잠을 자다가 자기보다 한참이나 느린 거북이에게 경주에서 지게 되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토끼가 낮잠을 자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을 했다면 거북이에게 쉽게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행동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행동을 하기 전에 단 몇 초 동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행동의 결과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 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잠깐 멈춰서 생각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둘째 돼지가 잠깐 멈춰서 생각을 했더라면 어떤 집을 지었을까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잠깐 멈춰서 생각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토끼가 잠깐 멈춰서 생각을 했더라면 경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흥부와 놀부에서 제비 다리를 강제로 부러뜨린 놀부가 잠깐 멈춰서 생각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서로 이야기를 상상해서 써보세요. 리더십 속 멈춰서 생각하기. 충동적인 생각 행동은 좋지 못해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결정을 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해요. 하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감정이 앞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후회를 하게 돼요. 감정이 앞서 급히 서두름으로써 잘못된 점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동안 감정이 바뀌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나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는 최대한 침착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해요. 잠깐이지만 중요한 순간. 훌륭한 리더들은 충동적인 생각을 줄이려고 노력해요. 리더는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입을 피해가 어떨지,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떨지 미리 생각해 보곤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지요.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며 보다 신중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잠깐 동안의 중요한 순간을 잘 사용해야 해요. 멈춰서 생각하기. 어떻게 하면 잠깐 멈춰서 생각하기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아래의 방법들을 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 첫째, 마음속으로 잠깐 멈춰라고 말해요. 둘째, 마음속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숫자를 세면서 크게 숨을 쉬어 보세요. 그러면 감정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요. 셋째,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 실천해 보기.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화책 4권을 꺼내 읽어보세요. 그리고 동화 속 주인공이 어떤 장면에서 잠깐 멈춰를 외칠 수 있을지 생각을 한 뒤에 행동을 하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을지 상상해서 써보세요.